거룩의 간 빼먹는다는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떠올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한 업소에 남성들이 들이닥치는데요. 놀란 여성들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어딘가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건물 밖에 승합차를 저렇게 세워두고 여러 남성들이 건물로 들어갑니다. 지금 마사지 업소로 들이닥친 거예요. 어허. 단속을 나온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어허. 먼저 안에 있던 손님을 내줬고요. 놀란 외국인 여성 종업원들도 지금 가방을 챙겨서 이렇게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저들이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었어요. 네. 업소로 들이닥친 저 남성들은 공무원증을 내밀었는데 마치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증이 진짜가 아니었어요. 아하. 위조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 남성들이 아까 그 밖에 세워둔 승합차에 저 불법 체류자 신분인 태국인 여성 5명을 태우고 어디론가로 사라졌습니다. 아하. 이인철 변호사님, 저 남성들이 저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는 태국 여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한참을 이제 차를 타고 20분 정도 갔는데, 네. 일산의 한 오피스텔로 데려간 거예요. 네. 거기에 감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여권하고 신분증을 빼앗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수갑을, 말을 듣지 않으면 수갑을 재워서 아예 출국도 못하게 하겠다. 네.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 번 것을 다 국고에 환수할 테니까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과 기금에서 약 1,000만 원어치를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가진 거예요. 어허. 그리고 이제 그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까봐 네. 인천공항으로 이 여성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의 그 사비로 자진해서 이렇게 출국을 시켜가지고 강제 출국해가지고 완전 범죄를 노린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요, 앞서 얘기 설명 중에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신분증을 보여줬다면서요. 그 단속 공무원인 것처럼.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위조한 겁니다. 아하. 네, 진짜 공무원 신분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출입국 브로커였습니다. 네. 한때는 마사지 업소를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기도 했었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네. 또한 허위 초청 방식. 이게 실제 위조된 공무원증, 저 보세요. 저 화면이 이번 사건의 실제 위조된 공무원증입니다. 말씀하시죠, 네네. 네, 그리고 그 허위 초청을 해가지고 입국시켜서 마사지 업소에서 그 취업시키는 출입국 브로커이기도 했고 네. 그런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을 해서 단속된 경력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금으로 다 그 현금으로 급여를 다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하. 바로 뺏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불법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자신들도 떳떳지 못한 상황인데도 앞서 영상 보면요. 정말 어깨 딱 펴고 뭐 신분증 보여주고 나오세요. 그리고 어떤 손님 같은 사람, 남성 들어오니까 나가라고 막 하고 뭐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가짜라는 걸.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들어오자마자 위조한 공무원증을 당당하게 내밀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것을 여러 번 당해봤기 때문에 절차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인들끼리 협업을 합니다. 네. 너는 팀장에, 너는 단속원에, 너는 운전기사에, 그리고 자기들끼리 호칭을 불러요. 뭐 누구야가 아니라 네. 팀장님, 뭐 단속원님 이렇게 네. 운전하고 뭐 팀장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착착착착 분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단속을 하는 것처럼 저렇게 사기를 행각을 벌일 때 손님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지금 불법 체류자 단속 중이니까 오늘은 영업 안 합니다.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손님도 심지어 그 마사지 업체의 업주도 저 사람들이 저런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자들인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아하, 참 이게 무모하다 그럴까요? 대담하다 그럴까요? 저 시스템을 저 사람들이 파악을 완전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는 게 더 무섭다고 저 사람들이 단속반인 것처럼 아주 행세를 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들은 외국인 취업 알선 브로커들로 평소 불법 체류자들이 마사지 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중에서 한 명이 남자친구가 이제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국 사람이 이제 이 여자들이 단속돼서 이제 출국까지 사무소에서 데려갔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오늘 뭐 출국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무작정 공항 가서 기다렸대요. 거기 가서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저기 피해자들이 온 걸 보고 이제 가는 거를 이 사람도 이제 출국 직원인 줄 알고 이제 가는 거 뭐 환송하고 그러고 나서 근데 좀 이상해가지고 아마 이 사람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이제 전화로 확인을 해봤나 봐요, 몇 군데. 세상에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그 태국 여성 강제로 이제 쫓겨나게 된 이 일당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 태국 여성 중에 한 명의 남자친구가 한국인이었는데 아마 이분 아니었으면 이 범행 드러나지도 않았겠네요, 진짜. 이게 되게 드러나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치밀하게 했고 바로 또 출국을 시켜버렸잖아요. 네. 단서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걸 첩보로 잡았다라는 저도 기사를 읽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첩보를 준 거였던 네. 거죠. 만약에 이 사실을 몰랐다면 아마 이 사건 아마 한 피해자 되게 많이 발생한 후에나 발견될 수 있는 아마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여성들, 물론 저 여성분들도 뭐 사연이 있었겠죠. 이 불법 체류하게 된 한국에서 뭐 돈을 벌고 싶고 뭐 코리아 드림을 꿈꾸려 왔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렇게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보니까 김동철 교수님 그 약점을 딱 이용했던 아주 악질적인 범행 수법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불법 취업도 시켰고 브로커 생활을 했었잖아요. 네. 범죄자들이. 그리고 이제 또 보내기도 했었고. 자,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학습이 된 범죄다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사기, 공갈, 협박 이런 것들이 한 묶음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이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던 부분들이고 아하. 그리고 정말 이렇게 첩보가 아니었으면 잡히기 어려운 거였기 때문에 네. 아마 여죄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아니 그러면 저 태국 여성들, 저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했던 불법 체류 신분이던 저 태국 여성들은 앞으로 영영 한국에 못 돌아올까 이런 궁금증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원래 불법 체류하면은 이제 입국이 힘들잖아요. 네. 근데 우리 법무부에서는 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으니까 자진 이제 출국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진해서 출국하면은 조금 이제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속아서 출국했지만 자진해서 출국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하. 다시 입국하는 것은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들어올 수는 있네요. 이제 보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어떻게 신분 그 비자 같은 걸 속이고 이제 취업을 하느냐 또 불법 체류 신분이 되느냐 또 그건 상황이 다 달려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돌아올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올 수는 있다고 하네요. 글쎄요. 어쨌든 이 여성들도 감쪽같이 속았던 정말 이 신출귀몰 정말로 수법이 교묘한 그런 사건을 짚어봤습니다.